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하시면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전혀 쓸데없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싫어요를 눌러주세요. 네, 브레이크를 밟고, 자, 요거를 끌게요. 차의 기능에 대해서는 거의 다 아시나요? 차의 기능, 네. 어떤 걸 말씀하시는 뭐 예를 들면 이런 조작 방법이라든지 네. 나머지들은 옆에서 제가 하니까 그래서 이제 운전을 하시면서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거 두 가지예요. 그쵸. 겨울철에 이게 뭐지? 네. 앞유리 습기 찼을 때 제거하는 게 이 앞에 버튼만, 거? 네, 이 버튼만 눌러주면은 앞유리에서 바람이 나오면서 자동으로 이제 습기를 제거를 해주는 네.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뒷유리입니다. 그래서 부채꼴 모양 표시는 앞유리, 그리고 사각형은 뒷유리는 뒷유리라고 표시를 하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꺼져 있으면은 따로 개별적으로 세팅을 하는 거예요. 따로 개별적으로 세팅을 하는 거지만, 이게 눌러져 있으면은 운전석에서 같이 동시에 조정이 되는 이게 거예요. 눌러져 있으면 그렇죠. 눌러져 싱크로.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요거는 이제 내부 순환으로 네. 한다는 거고, 근데 보통 대부분 그냥 하실 때 그냥 오토에 갖다 놓고 온도만 조절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가 알아서 다 조절을 해줍니다. 괜찮으시죠? 그럼 나머지는 여기 있는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는 크게 건드릴 이유는 없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얘는 뭐예요? 이게 뭐냐면은 쉽게 스탑앤고 기능인데, 우리가 이렇게 드라이브 D를 놓고 가다가 멈추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엔진을 꺼요. 그리고 출발할 때 다시 엔진이 걸리게 하는, 이게 이제 쉽게 기름을 조금 덜 먹게 하는 건데, 약간 이질감이 있어요. 시동이 걸렸다가 켜지는 그런 이질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요런 부분은 그냥 보통 켜놓고 자동으로 아마 켜질 거예요. 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듯이 벤츠는 이제 오토홀드 기능이 브레이크를 꾹 밟아야지만 작동을 하기 때문에 버튼도 예. 버튼도 있어 이랬는데요? 버튼 그러네요. 제가 버튼이 이거는 지금 그럼 이제 사용하셨던 집에 있는 남자분들에게 하시고,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브 D를 넣고 나가는 길은 어디로 나가야 되나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내 어깨가 이 차 범버 끝까지 일단 브레이크를 밟고 드라이브 D를 해주세요. 됐습니다. 네, 이제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 어깨까지 와서 돌리는 거예요, 핸들을. 자, 이렇게 직각으로 된 곳은 사이드 미러가 기둥에 올 때 핸들을 돌리려고 하세요. 더 가서, 자, 이제 돌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바로 올라갈 수가 있죠. 살짝 풀고 다시 살짝 감아주는 게 좋아요. 그렇죠. 조금 좁네요, 여기가. 많이 좁아요. 일반적인 처음 오는 사람들은 불안해요. 네. 그래서 항상 오르막길을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악셀에서 발을 살짝 다 떼는 게 아니라 살짝만 떼요. 그냥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잘하셨어요. 하고 핸들 돌리고, 자, 천천히 항상 나갈 때에는 그렇죠. 천천히 지나갈게요. 그래서 복원력이 있기 때문에 실제는 그거보다 훨씬 네, 훨씬 편하죠. 네. 자, 또 돌리고 따단하고 조금 붙는다. 그렇죠. 끝. 잘했습니다. 생각보다는 핸들 엄청 잘하시는데 이제. 모르겠어요. 저 어떻게 했는지. 자, 오른손이 열두 천천히 브레이크 돌리고 따단하고 살짝만 밀어주면 될까. 그렇죠. 하고 또 풀고 바로 천천히 브레이크 더 잡아서 조금 늦었어요. 지금은 조금 늦었어요. 제 일부러 웬만하면 개입을 안 하겠습니다. 큰 그거 아니면 브레이크 더 잡고. 자, 오른쪽으로 갈게요. 어디 가보고 싶으세요?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센텀을 자주 간다 하셨으니까 해운대 쪽이랑 자, 끝까지 원래 오면은 끝으로 갔다가 변경하는 게 좋은데, 네, 일단은 그러면은 광안대교를 타지 말고 여기에서 갈 거면은 광안리로 해서 네, 좌회전을 하겠습니다. 부드럽게
브레이크가 생각보다 잘 들을 겁니다. 그럼요. 네, 자 부드럽게 한번 멈춰보시겠어요? 브레이크.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끝에 가서 꾹 밟으려고 했거든요. 부드럽게 항상 마지막에는 밟아야 됩니다. 여기는 유도 차선이 안 그려져 있잖아요. 예. 이제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린다면은 우리 차 앞바퀴 위치는 손가락으로 하는 정도 더 눈앞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횡단보도 그림 그려져 있는 끝부분 있죠. 저기 부분부터 핸들을 조금씩 돌리면서 1차로로 들어가시면 돼요. 예. 센터 쪽에 현대적으로 길을 하나도 모르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정말 시려서 가서. 일단 신세계 백화점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차피 제일 많이 가는 곳이 거기이기 때문에 거기 아닐까요? 별로 안 좋아. 제일 많이는 어디를 가세요? 제일 많이는 시장을 제일 많이 가죠. 여기 근처. 예. 아, 그리고 백화점 가끔 가는데. 가끔. 자 오른손이 12시 한번 해보세요. 자 돌리면서 따단 끝. 1차로 오 좋아요. 하고 이제 스르르 놓아주시면은 괜찮은데요? 도로는 어떠세요? 눈에 좀 들어오시나요? 예, 이제 여기야 뭐 맨날 보던 길이니까 괜찮아요. 우리가 이제 실내에서 사실 제가 제일 먼저 알려드리는 게 도로 보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도로를 가시더라도 예. 눈으로 계속 도로를 봐야 돼요. 그래야 아 내가 핸들을 많이 꺾었는지 적게 꺾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오늘은 지금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브레이크 부드럽게 잡는 거 그걸 이게 안 되죠. 일단은 잡아 드릴게요. 이 차가 자체가 그런가? 아닙니다. 부드럽게 밟았는데 왜 이렇게 세게 밟는 겁니다. 내가 세게 밟는 거야? 네. 엄청 부드럽게 간 느낌인데. 이게 이제 차마다 다 다르거든요. 브레이크의 반응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 차가 이제 디젤 차량인 네.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화살표 보이시죠? 주유기 네, 그림표. 네. 그럼 이 차의 주유구 위치는 오른쪽. 이거는 전에차 운전할 때 비슷한가요? 잠깐만 운전하다가 그 차를 팔아버렸어. 네. 자, 부드럽게 출발하고. 그렇죠. 악셀을 이제 떼야 돼요. 왜? 방지턱이 있잖아요. 방지턱을 넘을 때에는 그 전에 브레이크 살짝만 잡아주고 다 떼요. 아무것도 밟지 마시고 앞바퀴 넘고 뒷바퀴까지 넘으면 악셀을 밟아야 돼요. 아무것도 밟지 말고. 네. 왜냐면은 방지턱 자체가 차 속도를 줄여서 지나가라는 의미잖아요. 자, 일단 브레이크를 밟아보세요. 브레이크를. 밟죠? 아직 떼지 마. 아니야. 떼는 거 아니에요. 아직 안 돼요. 아직 안 돼요. 더 밟고 있어야 돼요. 밟고 있으라고요? 살짝 떼봐요. 살짝. 네. 그리고 살짝 밟아봐요. 부드럽게, 미세하게. 이렇게 멈춰야 돼요. 지금 그 전에 어떻게 하려? 뗐다 붙였다 하려고 하시거든요. 네, 네. 아니에요. 점점 밟으면서 속도를 줄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 또 미세하게 한번 해보세요. 아, 좌회전 하려고 하시는군요. 자, 오른쪽으로 갈게요, 우리는. 자, 악셀 쭉. 저희는 멈추겠습니다. 네. 좌회전입니다. 자, 브레이크를 밟아볼게요. 브레이크 밟고 계속 밟고 있어야 돼. 더 밟아야 돼요. 더 속도를 줄이는 걸 아니에요. 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살짝 떼려고 했잖아요. 예. 그죠? 아니에요. 아직 떼면 안 돼요. 아직 아니에요. 더 밟아야 돼요. 이제 살짝 떼요. 가리려고 할 때, 범퍼 가리려고 할 때 멈추는 거예요. 어때요? 괜찮죠? 그러니까 떼는 게 아니고 제가 그렇죠. 떼고 계속 떼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타이밍에 떼게 되니까 속도가 또 붙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밟고, 그러니까 충격이 계속 전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끝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꾹 밟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몇 차로에서 몇 차로죠? 1차로에서 1차로입니다. 악셀을 밟고, 자, 오른손이 12시. 유도 차선 보고 앞바퀴 온다 할 때, 자, 돌리면서 따단하고, 나이스. 1차로를 멀리 보고 가는 거예요. 나이스.
자, 이제 우측 깜빡이를 놓고 오른쪽 사이드 미러 보고 앞에 보고 지나갔죠? 이제 가면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요? 직진을 해서 남천동 쪽으로 해서 갈게요. 일단은 차가 많은 곳으로 가는 게 깜빡이를 끄고 직진을 해서 일단은 지나갈게요. 실내 사고 도움 좀 되신 것 같으세요? 네, 그렇죠. 차가 일단 덜 겁나요. 이제 좀 덜 겁나세요? 이 차 왜 이런데? 딱 붙는 것 같아. 자, 브레이크 이제 강하게 밟아야 돼요. 강하게. 아직 떼치면 안 돼요. 아직 아니에요. 살짝 떼는 것도 훅 뗐잖아요. 네, 부드럽게 떼야 됩니다. 이제 이때까지 버릇이 안 그렇죠. 바뀌었네. 근데 이제 이거를 알면 돼요. 아시면은 다음번에 하실 때 처음에 강하게 밟아서 계속 밟아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강하게 밟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 운전자가 내 차의 속도가 어떻게 줄어드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브레이크 밟으세요 해서 그냥 저는 밟았어요 라는 행동을 취하는 게 아니라 속도가 줄어드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멈추기 직전에 살짝 떼는 거예요. 그리고 살짝 밟으면 충격이 사라집니다. 근데 잘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한테 칭찬을 이렇게 하시죠. 운전은 특히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아빠 왜 다른 사람한테 전화할 때는 친절한데 왜 나한테 친절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랑 다르다 라고는 하는데, 네, 아이한테는 뭔가 이렇게 교육에 대한 게 뭐라 그래야 될까, 버릇이랑 예절이 들어가야 된다는 게 전제가 깔리다 보니까 아이한테는 어떨 때는 조금 사실 무섭게 하는 때도 자, 앞에 차 출발하면 우리는 부드럽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죠. 멀어지죠. 그러면 악셀을 조금 더 밟으시면 돼요. 잘하셨습니다. 앞에 은색차 따라갈게요. 같은 색깔이네요. 아닙니다. 지금은 이렇게 들어가는 약간 붙어. 왜냐면 잘못하면 저 차들이랑 약간 겹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차로를 지나서 바로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차선을 지켜서 가야 돼요. 토요일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아마 신세계백화점도 차가 많을 건데 차가 너무 많으면은 주차장 안 들어가고 주변을 둘러볼게요. 오, 좋았습니다. 좋았어요. 범퍼는 우리 차 본네트는 조금 보이시죠? 네. 이제 그러면은 우리 차 본네트가 앞에 있는 차 범퍼 아랫부분이라 앞에 있는 차 그냥 색상을 우리 차가 딱 덮치려고 할 때 그때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간이 아주 여유로워. 맞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있는 차 중간 정도가 될 거예요. 왼쪽에 공간 지금 많잖아요. 딱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근데 딱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차가 막 반야동으로 갈까요? 신세계 겁나는데. 괜찮아. 자, 앞에 차 들어온다니까 브레이크 잡아주고. 저렇게 들어올 수 있어요. 마트를 가시려나? 여기 지리는 다 아시니까 보통 차가 이렇게 막히면 쏙 해가지고 그죠? 여기 시장 가시는군요. 예. 일단은 차가 막히는 곳도 가봐야 되니까. 맞아요. 차가 막히는 것도 가야 돼. 막히는 거 그렇게 편하네. 진짜 이건 맞는 말인 게 초보분들 제가 이제 예전에 알려드렸던 분들도 뭐 퇴근 시간에 하면 힘들지 않을까요? 막 이런데 오히려 더 편해요. 그냥 딱 내 차로에만 있으면은 그냥 가기만 하면 되니까. 네. 근데 이제 차선 바꾸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왼쪽을 만약에 가고 싶다. 제일 좋은 방법 혹시 아시나요? 팔레? 맞습니다. 손 내밀면 돼요. 오른쪽은 방법이 없네. 네, 오른쪽은 그냥 살짝 붙인 다음에 붙인 다음에 이제 양보해 주시는 분이 오시기를 기다려요. 네, 맞습니다. 있습니다. 옛날보다는 확실히 매너가 많이 좋아졌어요. 부산도. 지금은 너무 안 붙었어요? 아닙니다.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도 공간이 사실은 많아요. 근데 이 정도는 약간 운전 좀 잘하시는 분들이 붙이는 정도예요. 이 정도면. 자, 브레이크 부드럽게. 그렇죠.
지금 이제 약간 브레이크를 밟는 느낌보다는 약간 혹시 확대해버리면 속도가 빨리 붙어버리거든요, 차가. 그래서 브레이크도 이것도 부드럽게 브레이크도 살짝 맞습니다. 해야 되네요.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운전을 알려주시는 분들이 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살 밟아라, 부드럽게 밟아라. 부드럽게 빼고, 그렇죠. 부드럽게 밟고. 이제 브레이크는 속도에 따라서. 남편한테 아주 무식하게 제가 배워가지고. 처음에 남편분이 어떻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니 신호등에 보이면 이렇게 노란불이 바뀔 것 같으면 빨리 지나가래. 그래서 내가 아우 자꾸 신호등만 보면 무서운 거예요. 막 겁이 나는 그렇죠. 거예요. 저기를 막 빨리 지나가야 된다는 그런 느낌, 강박관념 막 이런 무식하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무 무식한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그 남편분의 그런 피드백들이 이게 나도 모르게 도움이 됐던 거예요. 보통은 진짜 배운 거 없어 이러는데 전 해보면 알거든요. 들어오려고 하죠. 남편분이랑 그러면 조금 연습을 몇 시간 하셨었어요? 1차로는 안 하셨고. 예, 그저께 딱 끌고 나갔는데 와우 미치겠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이거 연습 받아야 될 것 같다고 나 안 되겠다고 그랬더니 실내 간다니까 뭐라 하셨어요, 남편분이? 실행한다니까. 아니 그게 이제 시뮬레이터니까 네. 그럼 도움이 되겠다고. 저희 대- 지금 연습하던 이 차를 가지고도 연수를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럼 먼저 그쪽 해보는 게 도움이 되겠다고 가보라고.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훨씬 덜 겁나요. 지금. 지금은 괜찮아요. 6시간 한 게 엄청 큰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끝나고 혹시나 이제 외부를 또 이제 하려고 하시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남편분이 옆에 앉아도 괜찮으시거든요. 그래서 남편분이랑 한 번 더 해보시고 네. 그래도 안 된다 하면은 차라리 뭐 외부에 있는 다른 업체를 이렇게 뭐 알아보시면은 좋은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하실 것 같거든요. 이제는 남편분이 앉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거 브레이크를 이게 제가 58,000원 정도 구매를 했거든요, 인터넷에서. 그러면 남편분이 옆에서 불안해하면 브레이크를 잡아주면 되거든요. 완전 이거 너무 신기해요. 네. 완전 웃겨요. 그래서 저도 예전 이제 와이프 앉아라. 안 아니 되면. 너무 스트레스 받는 자리잖아요, 그 자리가. 네. 근데 이 차를 두고 있는 항상 우리 앞에만 다 들어오는 것 같죠. 그렇죠. 그런 거 같아요. 저기 옆에서 잘해주고 있네. 자, 우리 저 이렇게 피해서 들어갈게요. 아니면 우리 여기로 가볼까요? 그럴까요? 음. 길을 다 하시니까. 네. 저기 해변 쪽으로 간다는 갈 수 있나요? 갈 수 있습니다. 쭉 직진해서 좌회전 신호 받으면 되니까. 저희 여기 이제 와이프랑 여기 그 떡볶이랑 국수 먹으러 오거든요. 떡볶이 유명하죠. 그다음 빵 사가고 여기서. 빵 좋아하시나요? 빵 좋아해요. 역시 여성분들 빵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거의 다 남자분들은 사실 호불호가 갈리거든요. 제가 빵 만들어 또 다녔는데. 진짜요? 제 빵도 다녔는데. 여러 가지 다 하시고. 근데 그 빵을 만드니까 빵을 너무 먹게 돼요. 내가 만든 빵을 또 계속 먹으니까. 자, 여기서 천천히 가야 돼. 왜? 차가 혹시나 안 보이잖아요. 이게 네. 진짜 위험해요. 자, 악셀. 차가 저렇게 세워져 있는 게 제일 더 위험한 것 같아요. 자, 악셀을 밟고. 자, 지금도 빵 만드세요, 직접? 아니요, 지금은 이제 또 수업을 하니까. 그때 수업도 싫어서 네. 그냥 뛰어 놀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빵 만들어도 다니고 지금은 이제 바리스타 한다고. 커피 하세요? 어디서 하세요? 지금 골프고등학교 가면 네. 그게 있어요. 평생교육. 네. 그래서 골프 연습하러 가면서 이제 그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뭐하니? 주차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요? 이럴 때는 사실 빵 한번 해줘야 돼요. 자, 자체 깜빡이를 넣고 피해 갈게요, 우리가. 깜빡이도 안 넣고 이분은. 그래서 이래. 에이. 자, 바로 하고 갈게요. 이때는 뭐 비상등을 켜주던지 해야 되는데. 자, 악셀. 배우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다음 주 일요일 날 네. 시험 치러 가요. 바리스타 자격증. 예. 악셀. 뒷바퀴 넘으면 악셀입니다. 뒷바퀴 넘는. 네, 왜냐면 이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앞바퀴 넘는 게 아니고. 안 됩니다. 왜냐면 다 떼죠? 아무것도 밟지 말고 뒷바퀴 넘으면 악셀. 왜냐면은 자동차에 충격이 가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악셀을 밟거나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은 충격이 커져요.
그러면은 자동차한테 스트레스를 가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겉은 멀쩡한데 속에서 찌그덕찌그덕 나는 차들이 있어요. 진짜 그걸 이제 뭐 막 탄 차다, 험하게 탄 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됩니다. 이거는 저희 이제 아버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버님이 이제 자동차 관리 공단에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방지턱 넘을 때 절대 밟지 말라고 아무것도. 그래서 방지턱을 넘기 전 30km 이하로, 좌회전입니까? 네, 좌회전입니다. 이하로 속도를 해주고 방지턱을 뒷바퀴가 넘으면 악셀을 밟아라. 그거 처음 알았어요. 네,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네. 지금 제가 여기 댓글을 보고 있는데 한 분이 연습할 때는 잘했는데 시험 치면 핸들이 흔들린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이제 긴장해서 보통 시험 칠 때는 핸들이 흔들리는 이유는 정말 딱 한 가지거든요. 시선 처리. 이제 차가 흔들리니까 차선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선이 자동으로 아래로 오거든요. 그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처음 왔을 때 차선 맞자 계속 제가 어디를 보라고 해요? 그렇죠. 도로 앞에 가는 차가 있으면 뒷유리를 보라고 하잖아요. 결국은 시선 처리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장롱면 한 분이 오셨었는데 저기 진영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어제 1시에 오셔가지고 수업하시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멀리서 온지 모르고 시간을 더 드렸죠. 연습 최대한 많이 하게 해드릴 테니까 하시라 해가지고 저녁 6시까지 연습을 시켜드리고 1시부터 친구 집 가서 주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수업이 있으니까. 자, 출발. 오른손이 12시. 앞 더 가서 천천히 붙는다 생각하고, 나이스. 이제 악셀을 다시 밟으면서. 그렇죠. 괜찮습니다. 지금은 거의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하고 가셨거든요. 이분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선 처리. 자, 브레이크 밟고 다 떼고. 지금 이제 속도를 지나가야 돼요. 이런 거는 다 떼고 아무것도 안 밟고 악셀. 맞아요. 여기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학교 앞과 막 다 있다 보니까 제가 처음